자, 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에 9명이 집단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들은 밀양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가해자인 것처럼 신상이 공개됐다, 뭐 이런 내용인 거죠. 네, 그 만일 뭐 진범, 즉 성폭행 가해자가 아닌데도요, 성폭행 가해자로 이 신상 통일을 당한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왜 여자 연예인이 자기가 이제 상간녀로 다른 사람을 지목을 해가지고 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또 이어서 피소를 당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. 이 성폭행 가해자로 잘못 지목돼서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. 한번 인터넷에 유포되면요, 이 정보를 처리하기가, 삭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이 법원에서도 이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엄격히 적용하잖아요. 이 판사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이 있는데요. 이 100명의 진범을 놓쳐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인데요. 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. 이 억울한 것만큼 억울한 감정은 없습니다. 예. 자,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, 그러니까 지금 사례처럼 사실관계가 이제 다르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뭔가 처벌을 좀 받을 것 같은데, 반대로 사실관계는 맞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했다. 이런 경우에는 좀 처벌이 좀 어떻게 됩니까? 네, 사실은 사실을 적지하더라도요, 이 정통망법상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요. 그다음에 형법상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.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. 이거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적 제재를 금하고 이 법원의 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적이기 때문입니다. 이 경남경찰청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제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와 진정 건수가 110여 건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 어떤 내용들인가요? 뭐 대부분의 이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뭐 잘 살고 있다. 왜 이렇게 가해자들이 잘 살고 있냐, 이런 내용이기도 한데요. 이 또 요 사건 중에서 이제 한 여성은 밀양 사건 가해자 여자친구로 잘못 지목이 돼서 이 가게, 자기 매장이 별점 테러를 당했다고 해요. 사실 잘못 지목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? 거기에다가 이제 별점 테러는요, 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그 업장에 대한 이 업무방해까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. 이 진범을 잡고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이 진범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. 네, 엉뚱한 피해자가 더 이상 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.